국가직 통신이론 7급 기출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시험을 봤던 7급 통신이론 문제입니다. 근데 그 누차 이야기했던 것처럼 7급 시험은요,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도 지난번에 그 관연도 기출문제를 쭉 풀면서 이제 경향도 다시 재정리하고 이렇게 시험을 대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항상 지원을 하고 있고, 유독히 다른 급수하고 틀리게 7급 시험은 시험이 좀 어렵고 또 출제 경향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항상 그 지난 해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숫자나 문제 성격이 좀 달릴 수가 있어도 그 출제 포인트는 항상 중요 파트는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도 예상했던 대로 확률 쪽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차원에도 확률 쪽에도 또 넓게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1번은 아날로그 변조 FM에 관련되는 대역폭을 산정할 때 해당되지 않은 것.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날로그 변조 FM의 대역폭, 이것도 항상 시험 문제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예요. FM의 대역폭. 밴드위스가 크다는 게 단점이죠. FM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호 주파수를 이제 2개 보내는 건 AM의 대역폭입니다. 근데 신호 주파수를 결론적으로 편히 주파수를 이제 잡아 넓히면서 이제 신호를 실어서 보내는 게 FM이에요. 그러니까 신호 주파수에다가 편의량 잡아 넓히는 것까지 해서 2배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죠? 또 이런 공식도 가능한 거 알죠? 이런 공식, 변조지수를 가지고 쓰는 공식도 가능합니다. 우리 칼슨의 정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대역폭 산정하는 공식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 주파수도 대역폭에 반드시 기여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주파수 편의량 플러스 마이너스 75kHz 편의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0kHz만 적용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20kHz만 적용하느냐 하는 편의량. 그 다음에 그 변조지수가 꼭 들어가겠죠. 변조지수.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호파의 진폭이 있죠. 신호파의 진폭. 우리가 주파수 편의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려는 음성 신호의 진폭, 음성 신호의 진폭이 크면은 편의를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성 신호 진폭이 크면은 이제 편의를 많이 주는 거고, 신호가 작을 땐 편의 작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신호파의 진폭 성분도 대역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은요. 2번은 랜덤 변수 X에 관련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제시해 가지고 어떤 상수값을 계산하는 것. 우리 이것도 2013년도에 나왔던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전부 합산하면, 전체 적분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전부 적분하면 1이 돼야죠. 순간순간의 모든 확률을 다 합하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논리입니다. 바로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줬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줬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상수 C도 이렇게 붙어 있네요. C가 들어가 있고, 또 1 빼기 X제곱,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줬습니다. 근데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중에 여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X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나머지 X 구간은 이게 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죠. 인테그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이 안에 써주면 되겠죠. C 1 빼기 x제곱 이렇게 해서 이거 적분하는 수학 문제입니다. 이게 1이다 하는 이야기죠. 1이다. C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항이 두 개니까 두 번 적분하면 돼요. 2를 적분하면 x가 되고, 그렇죠? 2를 적분하면 x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따로 놓아서 하면 계산이 쉬우니까 따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다음 빼기 x제곱을 적분하면 x 3승이 되죠. 3승. 근데 그 앞에 개수가 이렇게 3분의 1이 앞에 곱해지는 거 알죠? x 3승.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물론 이거 합해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1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C는 공통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1이다 계산하시면 돼요.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빼기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건 2가 되네. 2. 그렇죠? 이것은 x 3승 1 집어넣으면 1의 3승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빼기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하면 3분의 2가 되나요? 3분의 2.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 마이너스는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2 빼기 3분의 2는 얼마입니까? 3분의 6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지? 그러니까 3분의 4 곱하기 C 요게 1이다 그랬으니까 요 조금 좁으니까 이렇게 가면 3분의 4 곱하기 C는 그렇죠? 이게 3분의 4니까 3분의 4 곱하기 C는 1이다. 그러므로 C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번은 1번이 되네요. 4분의 3. 자, 3번은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 기억하나요? 엔트로피 계산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확률이 동일할 때는 엔트로피 값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을 동일하게 하지 말고 이제 보내는 메시지마다 확률을 달리 해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면 한 글자당 평균 정보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확률이 동일한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압축하는 코딩 차원에서는 한 글자의 엔트로피가 BT의 값이 가능하면 작은 게 바로 우리 소스 코딩, 압축 코딩하는 쪽에는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확률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확률이 동일하다. 물론 다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확률이 동일하니까 이제 4개 글자입니다. 평균 정보량을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그 확률은 4개 글자니까 전부 4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정보량은 확률의 역수 아니에요? 미수가 2가 된 록을 써가지고 확률의 역수니까 4분의 1의 역수하면 4가 되겠지. 4. 그렇죠? 4는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미수가 2가 되니까 이게 1이죠?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2가 앞으로 탁 개수로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4분의 1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연달아 4번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거 4번 반복하는 거니까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결론적으로 2비트가 되는 겁니다. 2비트. 그러니까 한 심벌당 2비트의 평균 정보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동일할 때는 평균 정보량이 크게 나타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풀이의 개수를 계산해 보세요. 자, 이것도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유사한 문제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풀이의 개수를 계산하는 것, 우리 복소지수 함수 형태나 삼각함수 형태로 어떤 비정연파, 비주기적인 신호가 아니고 이제 비정연파의 어떤 주기성을 갖고 있는 신호를 우리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게 풀이의 급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소지수형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풀이의 개수값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코사인 함수를 좀 했죠. 코사인. 그렇죠? 여기는 항이 두 개입니다. 4사인 오메가 제로 t. 그렇지? 4사인 오메가 제로 t 하는 이러한 어떤 신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하는 그런 신호가 두 개가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어떤 주기를 갖고 있는 비정연파의 신호입니다. 이게 FT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비정연파의 어떤 주기를 갖고 있는 신호의 풀이의 개수를 계산해 보세요 하는 겁니다. 자, 풀이의 개수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복소지수 함수형을 적용하는 거 있죠. 복소지수 함수형을 적용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많이 했죠.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CNO는 이렇게 해서 CNO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CNO는 이렇게 해서 이 신호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주기 동안 적분하는 거죠. 제로에서부터 t까지 적분해서 이제 t로 나누면, 그렇죠? 이 값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신호를 여기다 쓰는 거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n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이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알죠? 이렇게. 그럼 우리 오일러 공식이라는 거 있는 거 기억해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복소지수 함수로 바꿔주면 요놈이랑 묶어가지고 적분이 쉬워지는 거니까 오일러 공식으로 들어가면 요놈은 2분의 1 이렇게 되죠.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물론 요 항도 있으니까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되나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 이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해놓고 분모가 2j 허수가 들어가는 거 알죠? 그렇죠? 이렇게 쪼개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이건 플러스 의 마이너스죠. 이렇게 오일러 공식으로 해보면 이게 되죠. 그럼 이게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복소지수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요거부터 해보면, 자, 2는 상순위가 앞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2는 상순위가 앞으로 가면은 2t분의 1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을 곱하는 겁니다. 그렇죠? 곱하면 이렇게 묶어지나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j로 묶으면 1 마이너스 n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되겠죠? 요 j 요 공통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적분하면 되겠지. 이렇게 인테그랄 제로에서부터 t까지 dt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요 다음 항은 요거죠. 다음 항은 요놈하고 요놈 만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오메가 제로 t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걸 적분하기 전에요.
요 지수함수 형태 요 값이 존재해 버리면 요건요 주기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면 한 주기 적분하면 빵이 돼요. 그렇지? 요것은 그러니까 요게 적분해서 빵이 안 돼서 값이 나타날 확률은 요게 익스포넨셜 0승이 돼야 돼. 0승. 그렇지? 그러니까 n가 1일 때 n가 1이면 익스포넨셜 j 0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0승이면 1 되죠. 그때만 값이 나옵니다. n가 1이 아닌 경우는 값이 안 나와요. 이게 주기 신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 집어넣으면 이건 1 돼버리니까 익스포넨셜 0승이면 1 되죠. 그럼 1을 적분하면 t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해놓고 0에서부터 t까지 집어넣으면 t 집어넣으면 t 빼기 0이 되죠. 그럼 t가 돼. 그럼 t하고 이거 약분돼 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C에 n가 1인 값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지. 2분의 1.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0승일 때만 값이 존재해요. 0승이 아닌 어떤 값이 되면요. 이것은 익스포넨셜 j 2오메가 t, 3오메가 t 그래버리면 그냥 코사인, 사인으로 되면 주기 함수가 돼서 한 주기 적분하면 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n가 마이너스 1일 때만 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승이 되면 이것도 t가 되지.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하면 t가 되는 겁니다. t가 되니까 앞에 t분의 1 곱해버리면 그렇죠? 이거 역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C가 마이너스 1 개수일 때 2분의 1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먼저 했습니다. 요거. 근데 앞에 8이 있죠. 8이 있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값은 C와는 2분의 1인데 곱하기 8. 그럼 2분의 8, 4가 되고 C-1은 2분의 1 곱하기 8. 이것도 4가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값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CN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주기 적분해서 t로 나누니까 요 자리에 여기 고스란히 들어와 줘야지. 그렇죠? 그럼 요 놈이 들어오면 그다음 더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요 놈 있죠? 요 놈이 요거 아니에요? 요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로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해놓고 t분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요쪽은 끝났죠? 응? 여기 4가 있으니까 이 앞에 이제 4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3개 나온 겁니다. 자, 이걸 좀 없애고 이제 뒤에 거 해볼게요. 자, 이때는 2j분의 1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2j분의 이거 나갈 수 있죠. t는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럼 요걸 묶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니까 요걸 묶어주면 익스포넨셜 j 1 빼기 요거 있죠? 요거 있으니까 1 빼기 n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되겠네. 이놈은 익스포넨셜 j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되죠. 이거 마이너스예요. 아까는 플러스인데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2j는 밖으로 나간 거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걸 지우면 이렇게 지우면 2j분의 1 이렇게 t분의 1이 나갔고 이것도 0승일 때만 값이 존재합니다. 1일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C가 n가 1일 때니까 이것도 C1만 존재하겠네. 그럼 0승이 되면 1 아니에요? 1 적분하면 t가 되니까 제로에서부터 t까지 이러면 t 빼기 0이니까 t가 나오겠지. t가 나오니까 t분의 1로 곱해지겠죠. 이제 이렇게 요거 요때 값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 t니까 약분되면 2j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요거 빼기 요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n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영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일 때만 존재하죠. 그럼 익스포넨셜 영승은 1이니까 1. 빼기는 요겁니다. 1이니까 t로 적분돼서 이렇게 되면 요 대입하면 t 빼기 0이죠. 그럼 t가 되지. t. 이거 t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t가 나온 것처럼 t가 되죠. 이거 마이너스 있는 거고. 해놓고 요 tt 약분돼 버리면 이것은 마이너스 2j분의 1이 되네. 그렇죠? 요때 값은 c가 마이너스 1 개수일 때 값이에요. 요 값만 존재하는 겁니다. 요값만. 근데 앞에 8이 있죠. 8. 그렇지? 그러니까 2j분의 8. 요 놈은 마이너스 2j분의 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항을 한꺼번에 묶어놓고 적분하면 결국은 C1일 때 요 코사인 값은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요거 있으니까 요 항도 C1의 값은 존재하죠. 요거죠. 2j분의 1 여기다 8 곱해야지. 8 곱해야죠. 여기다 8 곱해야지. 그럼 이렇게 되면 2분의 4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요 C1이 요 코사인 항은 요 놈이고 자 사인 항은 요거니까 j2분의 4가 되겠네. 약분되니까 j2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1은 요거니까 약분하면 요거 4가 되죠. 요것도 마이너스 j2분의 4 그렇죠? 마이너스 j2분의 4. 그럼 요거 싹 지워서 C2번은 요 앞부분 코사인 항은 4가 됐고 사인 항은 마이너스 j2분의 4가 된 겁니다. 요게 답이에요.